네, 오늘은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에는 동일 위치 기법과 격리 위치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위치 기법에는 XY, XY 모든 동일 위치 기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텐데요. XY와 블룸 라인과 MS가 있습니다. 이 동일 위치 기법의 장점은 뛰어난 모노 호환성이고 그리고 이미지가 안정된다. 즉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조되어서 격리 위치 기법에는 AB, ORTF, OSS, 데카트리 등이 있었는데 장점으로는 공간감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떨어져 있으므로 이 두 개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아주 좋은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 기법은 녹음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녹음된 음원의 넓이감을 나중에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장점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전문 녹음 스튜디오인 우리 KBS의 스튜디오 16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번 전문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이크 기법들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모셨던 한인배 국장님을 다시 모시고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마이크가 뭐 하나하나씩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국장님한테 스테레오로 녹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저희가 세 가지를 공부를 이미 했었는데 하나는 코인시던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두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스페이스드 기법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떨어져 놓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물론 저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그 항상 레코딩 현장에서 이제 뭐 그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사실은 뭐 굉장한 좀 논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어떤 방식을 초이스를 하느냐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연주되는 음악의 장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요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세팅이 마이킹 세팅이 스페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 마이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더 중점을 두고 또 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클래식 레코딩에 좀 더 이제 좀 적합한 그런 방식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그러면 AB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AB 스페이스드 방식.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여기 아예 뭐 자체 DP에서 이렇게 스테레오 바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품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인위적으로 다른 뭐 방식을 써서 스테레오 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 규격도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1m 내외 정도에서 뭐 길어봤자 1m. 지금 요거는 약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스테레오바입니다. 50cm 정도 되는 스테레오바인데 오케스트라처럼 대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뭐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별 스탠드를 사용해서 거리를 아예 뭐 센터에서 뭐 주의자를 중심으로 뭐 좌로 2m, 뭐 우로 2m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둔다든지 물론 그것도 뭐 공간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 이제 피아노를 이제 가정한 상태니까 피아노의 음원의 폭을 생각하면 한 요 정도 70, 한 60 정도 좋다. 이건 뭐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고.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ORTF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줄여서
이 마이크로폰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네네네. 마이크로폰도 바뀌고, 네네. 그 대체적인 형태는 17cm와 예, 예, 뭐 예. 110도를 유지해주는 요런 요 정도. 네. 이것도 조금 넓어 보이긴 넓어 합니다만, 보이는데, 네, 뭐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요런 방식을 쓰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피아노에 조금 더 가깝게 준다든지, 혹은 더 그렇죠. 올린다든지, 네네. 아니면 아예 뭐 대중음악이라든지 뭐 재즈 피아노 같으면은 이런 경우는 아예 해머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뭐 세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보기에 여기가 고음 영역이고 네, 저쪽이 네, 저음 네. 영역인데, 네네. 왼쪽에서 고음 영역을, 오른쪽에서 저음 영역을 받아서 스테레오감을 줄 수 네네. 있게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ORTF는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차피 가깝게도 쓸 수 있고 멀리도 쓸 수 있고. 네네. 제가 보니까 공연장 그 메인 마이크로폰에도 이런 식으로 ORTF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걸어놓은 마이크로폰들이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공연장 마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KBS 경악단이라든지 이렇게 오케스트라 레코딩을 하게 되면 메인은 항상 ORTF를 세팅을 하고 ORTF 뒤쪽 혹은 사이드 쪽에다가 AB 스페이드 방식, 무지향성에 두 개 세팅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조합이 항상 세트로 같이 세팅을 하게 되죠. ORTF와 네. AB 조합이 그러니까 네, 좀 네, 선호하는 그런 네, 방식이 되겠군요. 네. 그러면 그 코인시던트 테크닉인 그 XY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XY도 보면 네. XY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이렇게 다이어프레임과 다이어프레임이 예. 완전 동일한 위치에 놓게끔 이렇게 네. 세팅하는 방식인데, 네네. 이런 XY 방식은 어떤 경우에 뭐 유용하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피아노 경우에 같이 피아노 레코딩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하신 OR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팅을 하면서도 17cm의 간격을 110도 17cm의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사실은 피아노가 굉장히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피아노 사운드를 만들게 되는데 피아노가 실제보다 약간 과장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생길 수 있군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막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기계적으로 패닝을 줄여서라든지 좁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피아노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좁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팅되어 있는 이런 XY 방식이 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뭐 흔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스페이스드 테크닉의 공간감이 더 좋은 편이고, 네네. 요렇게 코인시던트 테크닉이 정위감이라고 할까요? 예,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감이 좋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이용해서 피아노가 어느 정도 네. 적당한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네. 혹은 뭐 AB를 또 이용해가지고 네. 다시 공간감을 펼쳐준다든지.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해마다 여름에 10몇 년 동안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가는데 거기 현장에서 실황 음반도 제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방송, FM 생방송도 하고 TV 녹화도 하는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 피아노 세팅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피아노 관련돼서 XY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XY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고, 물론 메인이 ORTF와 AB 스페이스가 있죠. 메인은 행잉이 되어 있고 ORTF와 AB 스페이스 행잉이 되어 있고 바닥에 피아노에는 근접으로 이렇게 만들므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의감을 만들거나 또 혹은 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리감. 무대의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이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여러 개를 조합해서 또 쓴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거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이 XY뿐만이 아니라 이 MS 같은데요. 그렇죠. 네. MS 기법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MS 기법은 이론적으로는 카디오이드 하나와 이제 그 양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XY와 비교했을 때 MS가 가지는 무슨 차이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감이 항상 나의 센터에 항상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요 마이크가 바라보는 게 정확하게 센터가 된다. 센터가 되기 때문에 내 소리의 정의감을 항상 센터에 위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스트레오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얼마든지 가변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ORTF는 예를 들면 뭐 좀 크고 XY는 좀 작은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선 녹음 후 컨트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 때문에 항상 센터에 항상 소리는 항상 정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마이크가 항상 내가 원하는 센터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이 마이크도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사용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실제 레코딩에서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방송에서는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을 하는 게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번거로움이 있고 또 보신 것처럼 스탠드도 2개를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케이블 또 여러 가지 패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뭐 레코딩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방송에서는 약간 쓰기가 번거로운 패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 얘기와 이번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결국에는 마이크의 특징이라든가 혹은 마이크 기법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아마 레코딩 엔지니어 혹은 뭐 톤 마이스터들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승패의 한 반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장르의 음악이냐, 어떤 공간이냐, 이게 이 음악의 용도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런 AB 스페이스, ORTF, MS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쓰고 또 어떤 마이크로폰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승패 프로젝트의 운명의 반을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다른 기회로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스튜디오 16을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녹음 현장에서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실제 녹음 현장에서는 녹음 엔지니어의 경험과 그리고 공간 음향의 영향을 고려해서 하나의 스테레오 메인 마이크 기법과 악기 하나하나의 액센트 혹은 클로즈 마이크를 놓아서 각 악기의 세부적인 표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앞에 예를 들면 ORTF, 뒤에 AB,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악기 하나하나마다 클로즈 마이크를 놓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 음향인데요. 이 공간 음향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것이 녹음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만약에 가보실 경우가 있으면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기법의 종류를 한번 보시고 XY가 설치되어 있네, ORTF가 설치되어 있네, AB가 설치되어 있네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클래식 연주 음반을 보시면 가끔씩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지, 녹음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테크니컬 노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스테레오를 넘어서서 이제 서라운드에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테레오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 1차원적인 소리가 재생된다고 하면, 서라운드는 우리가 5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나는 소리를 통해서 보다 입체적인 소리를 재생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서라운드 녹음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